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우리나라인데 그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이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조선업은요, 엄연하게 그 사기업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HD 현대나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중공업 전부 민간 기업인데요. 이런 데 기업들을 목을 비틀어서 관세 협상 전체 협상에 카드로 있으면요 반드시 이 후유증이 올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게 그 사이클을 많이 타는 진짜 그런 산업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몇십 년 보면 호황기에는요. 호황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뭐 조선소 배 만드는 게 그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기에는 이게 그 수요가 많아서 이게 호황인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또 조선소 완전히 그 텅텅 빌 정도로 엄청나게 불황으로 몇 년씩 고생한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제 실범 알죠? 조선이 그 옛날에 대우조선, 즉 하나오션,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이 거제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현대는 울산에 있죠. 근데 그 울산과 거제의 경기를 보면 조선이 호황일 때는 막 흥청망청 경기가 좋아요. 그러게 조선이 불황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요. 거의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선이 호황기입니다. 그 주가를 보면 지금 조선 호황기 맞아요. LNG선이나 그러게 또 몇 년 뒤에 또 과잉 공급이 되면요. 특히 중국이 배를 엄청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불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호황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이 야 조선소 보고 이제 그 미국에 계속 조선소 인수하고 또 미국의 조선소 뭐 기술도 이전하고 인수도 하고 또 그 진출해서 새로 조선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그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막대한 이게 그 투자금을 정부가 일단 이게 빌려줄게. 또는 이게 그 보증을 서줄게. 이러면 이게 그 조선소가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지금 보증해준 거 관세 협상 쓰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미국이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조선 불황이 과잉이 왔을 때 엄청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도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영이 그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다녔기 때문에 저 조선 울산 거제를 많이 다녔어요. 몇십 년 동안. 저희 자영이 그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듣고 보고 또 저희 조선업 주식 투자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물론 이제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적절한 예를 들어 이제 뭐 MR로 사업에 진출해서 서로에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군함이나 이걸 뭐 수리도 하고 또 이게 건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방안을 찾아내면야 그러면 이게 그 문제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관세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너무 이제 그 급속하게 많은 투자를 약속했을 때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의 장기 전략, 장기 목표에 따라서 기업한테 가능하면 이게 자율성을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게 그 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예를 들어 이재용이 만나서 삼성중공업 어떻게 해? 하나그룹이 김동관이 만나서 어떻게 해? 지금 김동관이 미국 갔잖아요. 또는 이게 뭐 정몽주는 이제 그 아들한테 넘어왔죠. 정기선인가? 그 전북의 선자 돌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목을 비틀어서 무리하게 투자, 트럼프 기반 이렇게 하면 이게 후유증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첫째 저 경고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이게 타격을 주는 게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노란봉투법이 저는 세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요. 가장 타격을 주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 다 주지만
조선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파업이 가장 많았던 게 옛날에 우리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보면 그 현대중공업, 이 민노총의 핵심들 파업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의 파업이 원래 많은데 이걸 손해배상 청구 못하면 앞으로 이게 파업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이 하청이 제일 많아요. 원래 조선이라는 게 뭐 건설업종처럼 거의 노가다입니다. 핵심 기술 엔진은 우리나라가 아직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소 뭐 세 군데가 세계 1, 2, 3이 대단한 것 해도요. 엔진 기술은요. 전부 그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여기서 다 라이선스로 그 현대중공업의 그 뭐 심센 엔진인가 이것도 다 라이선스 주고요. 만드는 거예요. 아예 삼성이나 하나는 이게 못 만들 겁니다. 그 옛날에 뭐 전부 두산 엔진 이런 회사들이 다 이게 외국에 유럽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노가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용접하고 막 노가다 건설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청이 많아요. 대우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인건비 따먹는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근데 노란봉투법이 뭐냐 하면요. 하청 노조도 원업체하고 그러니까 대우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하도가 이제 이거 삼성중공업하고도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다른 회사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되면 하청업체가 많은 조선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중요한 게 지금은요 파업이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거든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툰 월급이나 뭐 상여금. 근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깜짝 놀란 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노란봉투법에는요 파업행위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근로조건이 아니고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예를 들어 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예를 들어 미국에다가 공장 조선소를 인수한다, 또 건설한다. 그러면 이게 국내 조선소 일자리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로조건에 영향 주잖아. 한마디로 그 조선 3사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파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은 잔뜩 해놨다가 막 노동자들이 왜 미국에 투자해가 우리 일자리 주냐? 파업에도 이게 정당한 파업이 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기친 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는 야, 우리 조선이 뭐 미국에 몇십조 투자해 줄게. 그러면 이게 너가 중국한테 배도 너 100척밖에 못 만들지 않냐. 1년에 미국이 7척 건조할 수 있대. 미국이 7척. 그리고 이게 미국의 군함이 200척, 중국은 300척. 그러니까 100척이 부족한데 미국이 건조할 수 있는 게 7척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트럼프한테 아주 기가 솔깃하게 우리 조선소 몇십조 투자해서 조선 윈윈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게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 옛날에 마가처럼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막 사기치놓고요. 나중에 거기 투자하려고 또 보니까 노조가 파업하다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노란봉투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가장 타격을 주는 게 조선업이다. 조선업. 세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조선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우리 조선업 장래 비전을 보고 자발적으로 이게 자율적으로 미국과 제휴하는 거는 오케이, 좋다. 그러게 정부가 다른 업종들 뭐 관세 협상 또는 다른 정치적 고려로 조선업을 무리하게 희생시키는 이거는 큰 후유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이걸 밀어붙이면서 조선협력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왜? 가장 조선업에 결정적인 괴멸적 타격이 줄 수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다. 국내 조선업체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 만들어 놓고 미국의 조선 장밋빛 환상을 준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국제사기꾼 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이게 언젠가 제 경고가 현실화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이러면 이게 진짜 국제사기꾼 된다. 이렇게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